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형 변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 그 전에 변환이 뭔지 알아야겠죠? 변환을 좀 어려운 말로는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벡터 공간의 원소를 벡터 공간의 원소에 대응시키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기도 그냥 함수 표현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요. 벡터 공간 V의 원소 스몰 V가 있을 때 이거를 벡터 공간 W의 원소에 대응시키는 사상, 영어로는 매핑이라고 하는데 이 매핑을 T라고 쓰고 T_V 화살표 W라고 쓸 거예요. 이때 이 스몰 v를 W에 대응시킨 지점을 TV라고 씁니다. 이때 이 사상 중에서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특별한 사상을 우리는 선형 사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벡터 합을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라지 V의 원소 U와 V에 대해서 TU 더하기 TV는 TU 더하기 V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칼라벨을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칼라 알파에 대해서 알파 TV는 T 알파 V가 돼야 돼요. 이런 선형 변환이 왜 좋을까요? 이 선형 변환은요, 선형 결합을 보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형 결합을 보존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기저 있잖아요. V를 2차원이라고 하고, 기저를 2원이랑 2투라고 하고, 그리고 V를 매핑 T를 통해서 W로 보냈을 때, 여기서의 기저를 2원 플라임과 2투 플라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그 V의 임의의 원소 벡터 V가 스칼라 A, B에 대해서 A, E1 더하기 B, E2 이렇게 E1이랑 E2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을 때 이 V를 매핑시킨 TV는 A, E1 플라임 더하기 B, E2 플라임이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는 이거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매핑을 해도 좌표는 변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XY 평면에서 이렇게 직교하는 평면에서 이런 평행사변형 같은 평면으로 보냈을 때 이 점을 A, B를 여기로 보내도 여전히 A, B가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는 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B였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평행하게 쭉쭉쭉 그어서 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형 결합을 보존한다는 거는 이렇게 좌표도 보존하고 그리고 되게 좋은 성질인 게 얘네가 직선이랑 평면 같은 거를 다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2차원에서는 직선을 보존하는 성질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직선을 왜 보존할까요? 우리 직선은요, 직선을 벡터로 표현하면 그 직선 위에 두 개의 위치 벡터 A와 B에 대해서 A와 B의 개수의 합이 1이 되는 그런 선형 변환으로 이 직선 위의 모든 위치 벡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스칼라 S에 대해서 1-S A 더하기 S B꼴로 이 직선 위의 모든 위치 벡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냥 A에서 직선 위의 어떤 점을 향하는 이 벡터는 A에서 B를 향하는 이 벡터의 스칼라 배잖아요. 이 스칼라를 S라고 하면 이 직선의 어떤 점은 A 더하기 S의 B-A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걸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형 결합을 보존하니까 이 A와 B라는 벡터에 대해서 여전히 이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은 이 둘의 선형 결합으로 써지게 되는 거고 결국 얘는 직선을 직선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직선을 직선으로 보내는 성질 때문에 이거를 다른 단원의 문제를 풀 거다 다른 문제를 풀 때도 테크닉처럼 쓸 수 있어요. 물론 이거를 예를 들어 2차 곡선 문제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풀면 선생님들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라면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물론 다른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을 잘했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2차 곡선 문제 중에 타원의 성질을 증명하는 문제 있잖아요. 제가 타원의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예를 들긴 어려운데 이 타원을
뭐 이 점을 A, B라고 해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라는 1이라는 타원이 있을 때, 뭐 여기서 선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 어떻게 잘 잡고 어떻게 잘 잡았을 때 이 두 선이, 아니 이 세 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던가, 뭐 약간 그런 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이 있잖아요. 그 성질을 증명을 하고 싶은데 어렵다. 그럼 선형 변환, 여기서 확대 축소 변환도 선형 변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X축을 뭐 A분의 1만큼 변환시키고 Y축을 B분의 1만큼 변환시키는 변환에 의해서 이거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이라고 만들 때, 어차피 직선은 여기나 여기나 직선이 거기서 거기 뭐 보존이 되니까 원에서 그 성질을 증명한 다음에 이렇게 원에서 성립하는데 얘네는 선형결합으로 되니까 4원에서도 성립한다 라고 말해주면 되게 쉽게 2차 곡선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서술을 되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형 변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다는 거를 서술하지 않으면 깎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그냥 선형 변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선형 변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2차원 평면에서 2차원 평면으로 가는 선형 변환이 어떤 형태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어떤 t가 있어가지고 x, y를 x, 0으로 보내는 이런 매핑이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선형 변환일까요? 아닐까요? 뭐 직관적으로 보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얘는 선형 변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 tu 더하기 v는 이게 u를 a, b 그리고 v를 c, t라고 하면 tu 더하기 v는 a 더하기 c, 0이겠죠. 근데 tu는 a, 0이고 그리고 tv는 c, 0이니까 더하면 얘가 되네요. 오, 그리고 또 알파 u가 알파 a, 알파 b니까 t 알파 u는 알파 a, 0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tu는 그러면 a, 0인데 얘를 알파 b하면 알파 a, 0이 되니까 얘는 선형 변환이 되겠네요. 오,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임의의 스칼라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을 때 알파 x 더하기 베타 y, 감마 x 더하기 델타 y 이렇게 표현되는 변화는 다 선형 변화일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명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뭔가 얘를 좀 더 예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행렬이죠. 우리 행렬을 아직 공식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이런 행렬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쁘죠? 네. 그래서 여기 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지금 유한 차원이고 얼의 n승 이런 벡터 공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그냥 선형 변환을 행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행렬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아직 행렬을 하진 않았지만 뭐 m 곱하기 n 행렬 n차원의 세계를 m차원의 세계로 변환시키는, 차원을 바꿔주는 그런 존재인 거죠. 차원을 변환시킨다고 하니까 되게 인터스텔라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행렬이 선형 변환을 시켜주는 존재라는 의미를 또 부여해볼 수 있을 거고, 이것도 사실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뭐 모든 행렬이 모든 m 곱하기 n 행렬이 선형 변환이 된다는 거는 이 선형 변환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벡터도 행렬로 보면 행렬의 곱의 성질에 의해서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선형 변환이 행렬인 것을 보이려면요. 그냥 뭐 각 성분이 뭐라고 하지? V를 W로 보낼 때 W의 각 성분이 V의 각 성분의 1차 결합으로 표현돼야 되니까 이건 정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행렬로 쓸 수 있는 거죠. 뭐 사실 제가 방금 여기서 이걸 보일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뭐 어쩌저쩌 하면 이게 그냥 정의나 다름이 없을 수도 있죠. 얼추랑 얼추는. 제가 말을 되게 잘 못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는 선형변환과 행렬이 뭐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까지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선형변환의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오늘은 2차원에서 만들고 3차원의 경우도 필요하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확대 축소 변환이 있습니다. 뭐 확대 축소 변환인데 X축과 Y축을 좀 다른 비율로 변환을 시켜도 확대 축소 변환이 됩니다. 자, 확대 축소 변환은 대각행렬을 통한 선형 변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각행렬이란 무엇이냐? 그냥 2 곱하기 2 행렬에선 여기랑 여기가 0이고 여기랑 여기만 존재하는 그런 행렬입니다. 그래서 A, 0, B, 0, B에다가 그 좌표 X, Y를 곱해주면 얘는 AX 더하기 BY가 되죠. 아니 AX랑 BY가 되죠. 그러니까 이 변환 역시 선형 변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 행렬을 곱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확대 축소 변환은 원을 타원으로 변환시키는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선형 변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칭 변환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 선형 변환의 행렬을 구하는 약간 스킬 테크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이런 직선을 생각해 볼게요. y는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탄젠트 세타 x라는 직선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변환을 생각해 볼 거예요. 여기서 그냥 임의의 점 x, y를 대칭시키는 점을 찾는 거는 어렵잖아요, 솔직히. 이거 되게 삼각함수 공식도 많이 써야 되고 복잡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 뭐 t를 나타내는 행렬을 a라고 할 때 a를 뭐 a, b, c, d라고 하면요. 근데 t 1,0은 a, b, c, d에서 1,0을 곱하면 이게 a랑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열 행렬은 t 1, 0이 되고 마찬가지로 얘는 t 0,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선형 변환의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굳이 선형 변환을 그렇게 풀어서 계산할 필요 없이 각각의 단위 벡터들이 어디로 매핑되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된다는 아주 좋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1,0이 여기 대칭되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그래도 이 길이가 1이고 이 각도가 2세타니까 얘가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가 될 거예요. 그럼 이 행렬은 뭐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얘를 또 대칭을 시키면 되게 그림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가 대칭되면 얘가 90-세타니까 얘가 90-세타니까 얘가 180-2세타가 되잖아요. 얘가 2세타가 되니까 뭐 마찬가지로 적어줄 수 있겠죠. 뭐 얘가 2세타가 되면 얘는 코사인 2세타가 아니라 사인 2세타고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방금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방식만 보여드리는 거라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전 변환이 있겠죠? 이거는 그래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이건 쉽거든요. 1,0을 세타만큼 회전시키면 얘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고, 그리고 얘를 세타만큼 회전시키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거를 아재에서 이번 거는 이 정도만 하고요. 3차원에서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